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이틀 연속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의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가운데 대형 반도체주들의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HLB가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불발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소캠의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소캠은 AI 가속기의 전력 소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메모리 모듈로 엔비디아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과 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블랙웰 울트라에 소캠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적인 이용이 5년 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황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수 있으며 통제가 잘 되고 구체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공장에 먼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춤하던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벌써 마지막 요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사실상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익들을 챙겼는지 사실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는 사실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약간 이 정체된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오히려 이렇게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 코스피는 또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정체되어 있는 흐름, 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어차피 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공략을 했다면 이번 주도 빠짐없이 또 수익을 챙겨봤을 거란 말이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 시장의 영향으로 내 계좌만 너무 파란색이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밝게 빛나게 해줄 종목들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정보들과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장이 오늘로써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한산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안에서 나 혼자서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준비해뒀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에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의 전략들 더 탄탄하게 이 안에서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에서 대표님과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국내 증시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들은 여전히 상승을 했지만 오늘도 제약바이오의 대장격인 종목들이 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도 내림세를 이어갔고 오늘은 특히 HLB의 하락이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HLB를 포함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진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사실 가장 먼저 봤던 게 알테오젠이나 HLB 그룹주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그 안에서 굵직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방심했던 것들이 또 있었다 보니까 또 최근에 흐름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딱 차트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인들을 딱 꼬시기 좋은 자리들이더라고요. 근데 딱 이러한 자리들에서 아쉽게도 하한가도 기록을 하고 최근에 또 무더기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는 반도체 위주로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들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똑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네. 삼성전자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맞아요.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상단까지는 딱 열려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힌트를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선을 딱 그어 주셨었죠. 맞습니다. 딱 그 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수적 분석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딱 그걸 안 듣고 혹은 듣더라도 캐치를 정확하게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오늘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왔잖아요. 자, 오늘 일단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간단하게 먼저 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대장주 삼성전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첫 번째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구간 제가 어제도 특별히 가격은 얘기는 안 했어요. 딱 이 선까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면은 이 오늘의 상승 나오기 직전의 시점으로 봤을 땐 사실상 저항대, 1차적인 저항대만 돌파를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저항대가 완전하게 돌파가 되고 어디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검은색 선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주에 포트에는 뭐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돼요? 반도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반도체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를 찍고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는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를 드려보자면 알테오젠, HLB가 있죠. 이 알테오젠이나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참 정반대의 분위기였어요. 코스피는 대형주가 끌어올렸다면 코스닥은 대형주가 끌어내렸어요. 이 세 개의 대장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죠. 자, 전반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참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후로부터 추가적 하락보다는 이 저가에서부터 조금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라인은 딱 이 라인이라고. 이평선이 지지해주는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탈출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어딘지 모르겠다. 차트 공부하셔야겠죠. QR코드 찍고 박스크린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HLB는 더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선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저가로 판정되어 있는 종가와 자, 이때 당시 보면 5월 달에도 하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보세라닉 관련돼 가지고 승인이 되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면서 그 뒤로부터 또 뭐가 동반이 됐죠? 다시 승인될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횡보를 했던 건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시점은 이 선이다라는 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혹은 추가적인 이탈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손절을 해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실 주식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암만 떠들어봐야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보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고 싶고 내가 알테오젠이나 HLB를 보유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방안 혹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진 않지만 혹시 접근한다면 어느 타점이 굉장히 유리한 타점일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QR코드 카메라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전략들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조금 도드라진 흐름을 보였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차트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같이 살펴봤었던 삼성전자 다시 이어서 한번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죠. 대략적인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그 선까지는 아직까지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힘있게 올라간다면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장 안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희비는 굉장히 엇갈릴 수 있겠죠. 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안에서 내가 활짝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었던 알테오젠 그리고 H7B와 관련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대략적인 선을 또 그어주셨습니다. 이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셨고요. 그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또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선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또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장을 대비해보고자 할 때 대표님께서는 어느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도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HBM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소캠인데요. 지금 시제품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소캠이 더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신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정신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 근데 이게 딱 표현이 적절한 게 정신없다라는 게 굉장히 적절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반도체로만 본다면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소재 부품 장비 딱 3개만 알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AI가 딱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 자체에 이 사람들의 주목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HBM부터 막 CXL,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또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이 소킴이라는 테마 자체가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언급을 사실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소킴이라는 테마 자체가 언젠가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침의 달인으로서도 조금 부끄러운 게 이걸 알면서도 제가 공략을 못했어요. 아, 왜 아쉽게도. 그러셨을까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 딱 소캠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맞아요. 오늘 소캠 한 번쯤 움직여주지 않을까라 했는데 이걸 또 놓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선침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눌림목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눌림목으로 공략할 종목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HBM의 제2의 HBM으로 불릴 정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HBM으로부터 시작됐던 상승폭을 이 소캠의 관련주들이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장주가 이미 만들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먼저 가장 상승폭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그 종목 대비했을 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실질적 대장주가 아직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종목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캠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선취매를 내가 놓쳤구나 아쉬움도 커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선취매 말고도 눌림목 공략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오늘 가져오신 밀착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올라간 종목보다도 오히려 더 향후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잠시 후에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항이 GTC에서 이번에는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는 데까지 5년도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로봇 테마를 보면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양자기술 어제 얘기를 했을 때도 짚어봤었지만 이제는 젠슨항의 이 말의 힘이 조금씩 화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투심 네. 자체도 굉장히 살아있고 전반적인 악재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면 젠슨항의 발언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보일 수가 있었을 그쵸. 거예요. 기술주도 더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고 우리가 사실
어떠한 것을 보든 간에 항상 기대감을 더 높여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 자체가 일반적인 그동안의 기대감을 대비했을 땐 더 극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역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감이 조금 축소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영향도 조금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금 축소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슈 1번에 반도체를 갖고 왔고 이슈 2번에는 로봇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 시장은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개별 장세가 또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찌됐든 반도체는 무조건 포트에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것인데 네. 로봇주들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로봇주들도 차익 실현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 반등, 즉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수익을 빠르게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는 사실 양자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미 팍스통신망에서 소개가 먼저 나갔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로봇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QR코드를 찍으시고 카메라로 딱 스캔만 하셔가지고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나간 양자모주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로봇주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시장이 반등이 된다면 기술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과매도권에 딱 진입을 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 내가 뭐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부분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반도체는 당연히 하나쯤은 담아둬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많이 눌려 있었던 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로봇과 관련된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오를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로봇 관련주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두셔야겠죠.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밀착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해드리고 시황적인 흐름도 짚어드리면서 차트까지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 공략주들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부터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밀착 종목 그리고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건 포스코 스틸리온이었습니다. 3월 14일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주셨고요. 보유 기간은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15% 가깝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꾸준히 짚어주시고 있고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걸 적절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별칭을 얻으셨죠. 철강왕 빅스틸이라는 별칭까지 얻으셨는데 이와 관련된 전략들 어떻게 세우셨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 안에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가져가신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에 공개되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더 다양한 종목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제가 안내해드릴 때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철강왕 빅스틸이라고 불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별칭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이 철강이라는 테마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원자재 테마를 좀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오. 두 번째로는 눌림목을 공략했을 뿐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먼저 집중이 되는 건 철강이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2월 달부터 저는 철강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때 집중을 했을 당시 첫 번째로 제가 이 팍스통신망 안에 특히나 이 주식광장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하이스틸이었어요. 그렇죠. 하이스틸은 철강주 중에서도 오늘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먼저 또 치고 올라가던 그런 종목이었죠. 오. 자, 근데 보시면은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철강주들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나 그때 재미없어가지고 보지도 않았던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추격 매수해가지고 같이 탑승하고 싶은 그 마인드가 딱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그 종목들이 아직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구미가 좀 당기시지 않나요? 자, 그럼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수익을 챙겼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그런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도 저는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3개의 종목을 수익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사실상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 철강왕이라는 별칭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뭐 하이스틸, 넥스틸 세 가지를 보면서 그때 당시 철강주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도 잡고 싶어요, 저도 수익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찾아냈어요. 그때 당시 그 찾아낸 종목이 포스코 스틸리온이었습니다. 그 종목도 우리가 4거래일 만에, 사실상 거래일로 따지면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3거래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15% 이상 수익을 봤었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엊그저께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특별히 혜택을 드리면서 제가 제 전략을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수요일 날 딱 오후장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딱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그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딱 우리는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수익을 15% 가까이 챙겼습니다. 자, 그 뒤에도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시장 많이 요즘 힘드시죠? 단기 수익도 단기 수익인데 단타 종목으로도 제가 이렇게 또 아낌없이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당일날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지만 자리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음 날까지 또 끌고 가서 얼마나 9% 가까이 수익을 또 챙겨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아낌없이 수익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빅스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철강한 빅스틸 4개의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요. 제가 이 4개의 종목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철강주를 딱 봤을 때 아예 관심 없어 하던 종목들이 저를 철강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하이스틸부터 보면 2월 3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차트가요. 결국에는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죠. 한 달 동안 60%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종목 다음에 뭘 봤을까요? 넥스틸을 봤어요. 넥스틸도 여러분들이 사실 횡보하면서 사실 재미가 없지 않나,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종목이 소개를 시켜드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더니 2주 동안 8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6일 날 이번 달 초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고점에 있는데 이거 잡아도 되나요? 네, 잡아도 돼요. 왜요? 저평가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급등을 했어도 이 주가가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였던 거예요. 그럼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을 일주일 동안 8%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3월 14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포스코 스틸리온이,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파동이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던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공략할
철강주 포스코 스틸리온이 보시면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주에 바로 슈팅이 나와서 우리에게 수익을 또 챙겨다 줬어요. 보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는 이 기대감은 다음 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만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가 참여를 하겠다라는 게 오늘 이슈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 오늘도 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자 다음 타깃은 어디예요? 일본과 한국이다. 자 이런 이슈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에 대한 수급이 오늘까지도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협약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자체가 다음 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발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기대감만 갖고 수익을 챙겨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슈들 지겹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차트만 좀 보여드리고 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생산능력 160만 톤 규모의 국내 1위 관광 업체입니다. 다양한 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에는 하나의 종류의 관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관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의 관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실질적 수혜주라고 이 기대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이 기업이 받고 있는 거예요. 국내 1위의 관광 업체로서 다양한 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를 좀 이게 있네요. 사실상 철강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웬만큼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요. 평가 자체가 저평가예요. 매년 2천억 이상의 이 영업이익을 남겨가고 있는 이 종목이요.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800억이에요. 반밖에 안 됩니다. 자, 이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의 절반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차트, 고점입니다. 고점인데 이 종목 잡아도 돼요. 왜요? 자 저평가라고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근데 이 종목 지금 그냥 잡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고점에 대한 리스크, 상대적인 고점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략을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딱 차트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잡고 싶어요? 그냥 비중 한 20% 30%씩 다 몰빵. 그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전략을 구사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겠어요?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대체 어떤 종목인지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략들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왕 빅스틸 전문가님이 여태까지는 어떤 관련주들로 수익을 내왔었는지 수익 리뷰도 살펴보면서 오늘도 보너스 종목 하나 얹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철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벌써 4개의 종목으로나 수익을 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반신반의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대감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가 다음 주에 방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대만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뒤이어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너스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1위 관광 업체입니다. 이런 수식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 1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탄탄하게 뒷받침된다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관광을 생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생산을 하는 게 철강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탄한 사업성을 뒷받침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주가가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태까지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주가 상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보다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의 보너스 종목과 관련해서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QR코드가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방금 전에 만나봤던 보너스 종목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자세한 가격 전략을 받아가셔야지만이 대표님과 같은 수익률 기록해 볼 수 있겠죠.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손실 키우지 마시고요. 대표님의 정확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철강왕과 관련된 보너스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철강왕의 명성 잠시 넣어두고 오늘의 밀착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AI 서버 특화된 메모리 모듈이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름이 소캠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지난 CES에서부터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의 대중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이 바로 소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뭐 D램이다, 모듈이다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아유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다 차치하고라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재료입니다, 재료. 자, 재료요. 딱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HBM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HBM 때문에 HBM 올라가는 거 포모 영상으로 못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나 하나도 못 잡았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번에 나온 이 소캠이라는 기술은요. 제2의 HBM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HBM만큼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2의 기술인데 자,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회사도 다니고 막 가정주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맞아요. D램이며 낸드 플래시며 뭐이 팹리스며 이런 거 다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재료만 보고 기대감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잠깐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새로운 메모리를 소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제2의 HBM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미국 엔비디아 주도로 개발 중인 새로운 메모리 모듈 규격인 소캠이 베일을 벗었다. 이 소캠은 기존 AI의 가속기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발되어서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기존의 냉장고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저 새로 나온 냉장고가 전력도 굉장히 조금 잡아먹는데 굉장히 막 안에 있는 이 음식물의 상태도 굉장히 적절하게 쾌적하게 잘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기존의 냉장고 사용하실래요? 이제 새로 나온 냉장고 사용하실래요? 아, 또 신제품이 나왔으면 신제품 사용해야죠. 그렇죠. 신제품이 나왔으면 신제품에 또 관심을 또 가져봐야겠잖아요. 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 있는 종목들 제가 한두 가지지만 조금 먼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TLB라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사실 국내 증시에서 소캠이라고 관심을 두고 있는 관련주는 딱 3개 정도가 있는데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상승을 먼저 보여준 종목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LB, 두 번째로는 3A 로직스, 세 번째는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TLB를 볼 건데 TLB가 오늘 대장주로 먼저 올라갔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어제 반도체 종목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께 밀착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캠이 오늘 시장 조금 뭔가 애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소캠은 오늘 사실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게 오늘 소캠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차트의 상태가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이 TLB는 사실 적절하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고점이 만들어졌던 구간이 어디냐면 기존의 소캠이라는 기술이 딱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상승이 만들어졌던 구간이에요. 자, 이때 당시 이미 소캠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1차적인 상승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살짝 죽었을 때 눌림목을 만들어줬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엔비디아가 소캠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고점의 저항대에서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라인을 줄 건지 아니면 바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건지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A 로직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인 점도 있지만 최근에
이 TLB의 상승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차트의 흐름 자체는 횡보를 보여주면서 더 좀 가지런히 모여 있지 않나. 우리가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 만약에 두 번째로 올라간다면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스레이 로직스를 같이 공략을 할 거냐라고 볼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봤던 TLB나 방금 본 스레이 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직 엔비디아와 뭔가 협약이 된 건 없습니다. 뭔가 앞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으로서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이 뭐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GPU 제품에 탑재되는 HBM 관련 기판을 생산하고 있어요. 자, 소캠 어디서 공개했다고요?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했다고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엔비디아 GPU의 제품에 탑재되는 HBM 관련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딱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업 설명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아,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공략하면서 가장 딱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식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세계 유일하다거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거나 아니면 국내 1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 PCB 사업과 디램 패키지용 BOEC 기판에 대해서 이 정부로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그만큼 입지가 탄탄하다, 기술력이 압도적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는 실질적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까 싶기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와중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어요. 자, 그리고 더 무엇보다 요즘 차트의 트렌드, 장기 이평선을 단숨에 뚫어버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뚫어줬어요. 한 번에 뚫어주고 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뚫어준 라인 때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이평선들의 이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가 받쳐준다는 건 충분히 이 기대감을 갖고 주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된다면 이미 저 위로 날아가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특히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과 기업 재료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기업의 이름과 전략 등을 제가 여기서 공개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지금 화면 보시면 QR코드가 엄청나게 크게 딱 있어요. 아래 QR코드 조그만해서 못 찍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자, 오른쪽에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 딱 스캔하셔가지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과 지금 앞에 화면에 QR코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다양한 혜택들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다양한 혜택들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행과 관련된 얘기부터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속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이 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세가 나왔기는 하지만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라면 향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오늘의 밀착 종목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공략해보기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HBM 관련 기판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판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 또한 확실히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트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죠. 저점을 다지고 나서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이평선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의 매물까지 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있는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파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서 어떤 종목인지 또 나는 알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요. 손실은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다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고 다음 주 장부터는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부터 단기 공략주까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혜택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로봇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었죠. 다만 젠순왕의 말에 의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5년도 되지 않아서 올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가시화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관련주들의 움직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상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번 연도의 전반적인 이 주도 업종 가능성이 높은 주도 업종을 좀 꼽아보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양자암호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신기술인데다가 기대감이 이 앞으로의 시장이 얼마나 확장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양자암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생활에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공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이 물질이 나와 있는 게 사실 로봇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역시나 이번 연도 다시 한번 주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로봇 관련주 한 번쯤은 포트 안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GTC 2025가 사실 이번 주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세 개가 뭐냐면 AI와 로봇과 양자암호였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자암호도 로봇도 이 사실 두 개의 테마들에 대한 상승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이슈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그 뒤로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GTC와 관련해서 영향력이 조금 미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오르겠죠, 관련된 것들은. 맞습니다. 이게 재료라는 게 사실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번에 이 공개되는 기술력들은 앞으로의 지속성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재료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앞으로 기대감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추가적인 거 뭐가 있겠어요? 지수 이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반등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야죠. 뭐가 나오겠어요? 로봇 관련주 올라가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 관련주로 공략을 할 거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종목들 여러분들께 어떤 걸 드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젠슨왕 휴머노이드 로봇 보편적 이용이 5년도 안 남았다. 사실 이 젠슨왕은 이 기간의 마술사가 아닌가 싶어요. 맨날 20년 갔다 30년 그러게요. 갔다가 막 이번에 또 5년이래요 또. 자,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처음에는 20년 30년. 근데 제가 오늘 이슈를 하나 본 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그때 CES 2025에서 젠슨왕이 양자암호 이제 나오려면 20년 30년 걸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제 여기 기조연설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 다른 기업들이 양자암호를 개발하고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걸 말-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게 무슨 말일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자기들의 뒤에서 이 양자암호까지 다 해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로봇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예정이고, 자, 젠슨왕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공장들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날이 5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어요. 자, 이제 공장은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점점 감소할 거예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해요? 로봇들이 일을 해요. 이미 실질적으로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임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마도 10만 달러일 것이다. 경제성도 좋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10만 달러가 하나 기준으로 현재 얼마 정도냐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경제적인 거 맞나요? 이게 사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두세 명분 일할 것을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조금 더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네. 나중에 나오는 지표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로 휴머노이드 로봇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해당 이슈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로봇이 비보잉까지? 이게 사실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최근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공개되어 있던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 자체가 이번에 공개됐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좀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AI 강화 학습을 통해 새롭게 터득한 동작을 시연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점프만 하고 뭐가 나르고 그러기만 했는데 백덤블링까지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로봇이 진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직접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들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확실히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되는 날까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제휴들 언젠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등 나오면 로봇주 뭐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자, 이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 중에서도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움직이는 로봇. 근데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려면 얘네들은 통나무가 아닙니다. 발도 움직여야 되고 팔도 막 이렇게 뭔가 들어야 되고 뺑따블리도 해야 되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절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뭐 이 팔꿈치나 이 무릎 같은 거에 다 관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로봇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절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관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LN 시스템과 메카트론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육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이 그냥 다관절 로봇을 개발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누구랑 같이 했어요? 삼성전자랑 같이 했어요. 공략할 명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업 차트 이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다른 로봇주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이 종목은 별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갔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뭘 했어요?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줬어요. 자, 왜요? 매집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자, 바닥도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줬고 장대 항봉도 세워주면서 뭘 했어요? 조정도 받아주고 바닥도 잡아주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거래량만 제대로 동반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고점은 굉장히 우습게 깨질 겁니다. 자, 이 종목 저는 굉장히 제 필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은 모두 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1분 뒤면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죠. 이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만큼은 계좌가 붉게 빌 날 제가 필살 종목 2종목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수익들과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로봇 안에서도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면서 유망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또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관련된 종목을 하나쯤은 꼭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봇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남아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전략들로 받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사업적인 내용부터 만나봤습니다. 로봇과 당연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로봇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사업성 안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 안에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로봇의 여타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때 그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않아서 밀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그렇다면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태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 힘을 비축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아직도 내가 한 종목도 공략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장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 종목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QR코드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띄워드리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오늘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